네, 안녕하세요. 드림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이었고요. 장 마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그 나스닥이 한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그 주간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요. 인도에서 하루에 확진자가 뭐 20만 명 수준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인하고 기관의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1.52% 마감했는데 외국인이 거의 1조 4천억 이상, 기관이 1조 2,8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개인만 매수하고 외인하고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글쎄, 이 코로나 재유행한다는 그런 악재는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사실. 기존에도 재유행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하락 내지는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방으로 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외인 기관이 돌아와야 될 거로 보이지만, 개인들이 오늘 받아내는 또 물량이 적지 않았고, 머지않아 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건 예측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오늘 괜히 뭐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0.9% 하락을 했는데 장 막판에는 살짝 반등을 하는 듯 싶었는데 내일하고 모레 목요일 금요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포지션을 바꾸지는 않았고요. 물론 이제 아직 수익권인 종목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뭐 여차하면 이걸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익 중인 상태에서 조정이 오느냐, 손실 상태에서 조정이 오느냐. 손실 상태에서는 매도가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하고 모레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 종목 좀 보면요. 히림이 어저께 이제 상한가를 갔고 오늘까지 2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재료는 그거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그 배우자분 김건희 분의 운영하는 그 코바나 컨텐츠라는 기업의 후원 기업이라는 내용으로 올라갔고요. 마찬가지죠. 그 히림하고 오늘 이제 퍼시스도 상한가를 갔어요. 퍼시스 이제 가구 의자인가요? 가구 사무용품 이런 그 가구를 파는 곳인데 시가총액이 4,700억이에요. 오늘까지 해서 근데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그렇게 막 굉장히 낮은 그런 시가총액은 아니었는데 상한가를 갔고요. 그 후원해주는 기업이 또 있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도이치모터스. 오늘 거래는 좀 터졌는데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의 10%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위로 쏴버렸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이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를 못했는데 다시 장 막판에 이제 지수 밀리면서 함께 이게 좀 빠졌어요. 그래서 보합권 근처에서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건데 일단은 1차 물량을 매수를 한번 잡아봤어요. 그 히림하고 퍼시스랑 동일한 재료이죠. 코바나 컨텐츠 후원기업. 게임비라고 컴투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응은 없고요. 시총이 이렇게 가벼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도이치모터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노루홀딩스 우선주랑 노루페인트 우선주 둘 다 상한가를 갔고요. 노루페인트 우선주만 갔어요. 홀딩스 우선주 이렇게 두 가지 상한가를 갔고 재료 역시 마찬가지죠. 코바나 컨텐츠 후원 기업이고 그리고 애니플러스가 이제 그제 좀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제 좀 오르다 밀렸는데 어제 하루 조정받고 이때 사실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요. 부담스러워서 그냥 안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투자금, 예수금이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관련된 종목은 수성 이노베이션. 원래 이게 수성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사실 수성은 검색도 되게 안 돼요. 수성 검색하면 그 행성 나오고 아니면 뭐 수성펜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이름을 바꾸는 걸 차라리 잘한 것 같습니다. 수성 이노베이션이 이재명 테마주로 오늘 상한가를 간 거예요. 의미가 있죠. 차트를 좀 크게 볼까요? 이렇게 오른 거고, 또 옵티시스 24% 상승했는데 이것도 이재명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거의 천여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이렇게 입질이 있긴 했었는데 이렇게 강하게 상승 나온 거는 거의 이제 천여다. 그리고 제가 그제였나요? 그 위즈컴이 이제 이재명 테마주 중에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23%까지 마감을 했고요. 이거 딱 차트 모양만 봐도 뭔가 좀 테마의 성향이 강한 종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연속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테마주가 아닌 이상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위즈컴을 관심 있게 봤었다. 그리고 YOM도 마찬가지고, YOM은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전고점을 뚫었어요. 그게 의미가 있죠. 전고점을 뚫었는데 역시 그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KD, CS 이런 거, CS랑 KD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CS가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위즈컴 정도는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수는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수성 이노베이션하고, 저점이 거의 또 2배 가까이 올랐네요. 코로나 저점이 700원이니까 47에 28, 4배 정도는 올랐네요. 이것도 실적이나 이런 걸 좀 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어차피 뭐 재무랑 실적 엉망진창이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오늘 상한가를 가서 시가총액이 630억이니까 아직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제 기준으로는 조금 애매하네요. 옵티시스도 한번 볼까요? 옵티시스. 와, 굉장히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게 거의 몇 개월이죠? 9월부터 3월까지 6개월 정도를 그냥 놀다가, 논 건 아니죠. 어쨌든 오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소프트 캠프 오늘 좀 빠졌더라고요. 2.6%. 이 정도는 뭐 지수 하락에 비하면은 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비안이 2.8%. 이 정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정세균 전 국무총리께서 사임을 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러면서 대선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이슈가 되면서 수산중공업이 10% 이상 상승을 했고, 그리고 K탑 리츠도 많이 올랐어요. 장중에 좀 더 올랐는데 11%까지 올랐다 밀렸고, 신화실업 역시 재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장중에 10% 오르니까 기분 좀 좋았는데 밀려버렸습니다. 윤석열 관련된 쪽이 더 강했고요. 근데 신화실업까지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고요. K탑 리츠도 보유자의 영역이고,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윌비스랑 이거 좀 열게요. 정세균 관련주 윌비스랑 A리츠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A리츠 돈을 잘 벌죠. 그리고 괜히 리츠라서 좀 더 그래. 왜냐면 K탑 리츠를 제가 또 크게 수익 낸 경험이 있잖아요. K탑 리츠로. 그래서 A리츠가 좋아요. 이거 보유 편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KD캠도 있고요. CNH도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종목을 다 사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그 후보, 물론 이제 윤석열처럼 굉장히 강한 그런 테마를 가진 것들은 여러 개를 살 수도 있지만, 이걸 이제 동시간대에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한 종목을 한번 먹고 나서 그 다음 후발주를 또 먹고 이렇게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데,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거 여러 개를 들고 있는 거는 사실 크게 효율이 좋은 것 같진 않아서. 왜냐하면 저는 신화실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탑 리츠도 거의 대부분 떨어냈는데 신화실업이 있기 때문에 KD캠하고 CNH까지는 관심이 크게는 없고요.
윌비스랑 에이리츠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위로 좀 올라가서 윤석열은 도이치모터스, 이게 이제 코바나 컨텐츠 후원 기업이고, 인맥주, 우리조명 아직 들어올랐어요. 제가 뭐 녹화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오를 때까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오늘 좀 분위기 타다가 말았는데 7%까지 올라가지고 혹시 오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아직은 안 올랐습니다. 소프트 캠프 비비안 조정 받았는데 저는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보유 중이에요. 근데 소프트 캠프는 그래도 한 20% 가까이 수익 중이라서 좀 그런데, 아무튼 정세균은 윌비스랑 에이리치를 보고 있고요. 오늘 그 김동현 관련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PN풍년이 상한가 찍고 내려갔거든요. 장중에 상한가를 몇 번 찍고 나서 내려왔는데, 그리고 나서 코메론 따라갔고요. 코메론이 과거에도 이때 사실 1월에 이렇게 반응이 나와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거의 3월까지니까 2달 이상 횡보하다가 최근에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사고를 쳤죠. 코메론. 글쎄요, 이게 좀 이름도 귀엽고 상관없겠죠. 이름 귀여운 거 상관없는데 이제 지수만큼 올라왔는데 그게 뭐 다 중요한 건 아니고 시가총액이 더 중요하겠죠. 코메론 한번 볼까요? 코메론 시가총액이 1000억이네요. 이제 1000억인데 돈은 잘 벌어. 이게 줄자인가? 그 뭐죠? 이게 뭐였더라? 줄자 되게 잘 만드는 회사. 그래서 김동현은 코메론하고, 이제 PM풍년은 제 기준으로 이제 안 돼요. 저는 제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못 지킬 때도 있는데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코메론은 안 되고, 아니야, 저기 뭐야, PM풍년은 안 되고, 코메론은 볼 관심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SG 글로벌도 있는데요. 따라가다가 말더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2,700원에서 이렇게 4,500, 거의 5,000원까지 찍고 내려왔는데 SG 뭐 이런 거보다는 전 코메론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괜찮았던 게 황교안이랑 홍정욱, 임종석 관련된 종목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대로 오른 게 없죠. 그 환경 관련된 종목 중에서 흥국화재 우선주는 오늘 장중에 좀 반응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시초가가 7% 상승을 했고 종가는 마이너스 11%. 중간에 좀 올랐었어요. 흥국화재, EUB는 더 많이 올랐었죠. 장중에 15%까지 올랐는데 안 올랐어요. 근데 제가 환경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9일신동이었잖아요. 조정 9일신동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기회를 줬어요. 샀습니다. 얼마에 샀지? 5,000원 정도 샀나요? 샀습니다. 그리고 홍정욱, 임종석, KNN이 좀 별로 안 빠졌어. 사실 이것도 오늘 지수 대비해서는 많이 안 빠진 거죠. 임종석은 화인베스트라고 나노인데 $280억에 600%. 어떤 게 더 가벼울지를 골라서 하면 되죠. 뭐 화인베스트리 원래 강했잖아요, 옛날부터. 나노도 물론 강하긴 했는데 800억이고, 화인베스트는 시가총액이 900억 언더네요. 나노는 더 가볍다. 이거 되게 가볍다. 475억이야? 와.
대략 900억, 나노는 500억 언더, 900억 언더, 이렇게 니까 물론 이제 지지율이 높고 그런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바닥에서 뭐 5배, 8배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할 수는 있어도 단기 매매 대상으로는 그래도 먹을 자리를 찾을 필요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보면 되고, 오늘 우선주 중에서는 이제 전일은 증권주 우선주가 많이 올랐다면 오늘은 이제 대형주들의 우선주, 현대건설 우 상한가, 현대 BNG 스틸 우 11%, 삼성중공 우, 이 BNG 스틸 여기 난리 났었었죠 이때. 와 진짜 4배 정도 대략. 삼성중공우는 더 유명하죠. 이때 말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거래량이 뭐 10만 주, 20만 주 수준으로 상한가 가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5만 원에서 말도 안 됐죠. 5만 원 출발해서 거의 100만 원이었어요. 거의 20배?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죠. 5만 원에서 한 19배 정도는 올랐다. 점으로 그냥 점상 쉬고 점상 쉬고 이런 식으로 올랐던 유명한 종목인데요. 오늘 8%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저거 견딜 수 있을까요? 단일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상장 주식 수가 11만 주밖에 안 되고 시가총액이 이제 400억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올랐다. 그리고 러시아 백신 중에서는 이제 한동안 CMO 관련된 기업들이 올랐다면 오늘은 이제 투자했던 EID 상한가 같고요. 이트론 15% 올랐는데 이화전기가 잘 못 가죠. 왜 이화전기만 빠뜨리고 갈까요? 안 갈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너무 동전주이기도 한데, 물론 동전주라고 못 사는 건 전혀 아니지만 거래량이 터지면 다 살 수 있죠. 아무튼 이렇습니다. 오늘 품절주가 많이 신라섬유하고 양지사 둘 다 1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장이 조정받거나 좀 하락장이 나올 것 같으면 이런 품절주로 수급이 몰리죠. 거의 패턴입니다. 패턴처럼 움직이는 거. 하나 더 있는데 그것까진 볼 필요 없고, 신라섬유랑 양지사만 기억해 놓으시면 뭐 조정장 내지는 하락장이 올 것 같을 때, 보면 지수 빠질 때 이렇게 슈팅 나오고 하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개별주 뭐 있나요? 특별하게 봐야 될 게 있나요? 신규 상장 종목? 해성 TPC 상한가, 이상 엔지니어링, 이건 많이 밀렸네.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었고, 넥스트 사이언스, 뭐 백신 성공 기대감, 프리시전 바이오가 그죠? 백신 부작용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라고 합니다. 휴마시스가 또 이제 자가 진단 키트로 많이 올랐죠. 오늘 정부에서는 그 자가 진단 키트를 이제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허가한다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동기어가 오늘 많이 올랐었는데, 대동기어가 장중에는 상한가 찍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누구 테마주, 정치 테마주는 맞긴 맞는데, 이게 이낙연이라는 말도 있고 윤석열이라는 말도 있어요. 누가 됐든 뭐 올랐으니까. 그리고 카프로는 스판덱스 원료 최대 주주가 효성 TNC죠. 그런 게 있었고, 뭐 이녹스 정도, 예, 실리콘 음극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음극재, 실리콘으로 된 음극재,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냥 정치 테마주가 좋았어요. 오늘 우선주랑 정치 테마주, 그리고 뭐 러시아 백신 조금,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은 저는 이제 관심주는 이 정도만 보고 있고요. 불필요한 거 좀 빼죠. 러시아 백신 이런 거는 그냥 뺄게요. 러시아 백신 빼고, 화인베스틸 나노, 홍정욱은 KNN,
황교안은 국일신동, 김동현은 코메론, 윌비스 에이리츠, BBS 어떻게 모르죠.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특별한 게 없을 것 같고요. 내일이랑 모레 좀 반등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모레까지 반등 안 나오고 지수가 계속 밀리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모레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정도로 오늘 마감을 하고요. 또 내일 장 마감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